혹시 화면 잘 보이고 계신가요? 네네, 잘 보여요.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랩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 대학원생 부찬회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논문은 드래그 디퓨전, 하네싱 디퓨전 모델 for Interactive Point Based Image Editing입니다. 해당 논문에 대한 특이 사항으로는 2024년 CVPR에서 하이라이트로 선정이 된 논문이기도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최근 생성 모델을 이용한 이미지의 정확하고 제어 가능한 이미지 편집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태스크 중 하나입니다. 그중 획기적인 편집 방법 중 하나인 인터랙티브 포인트 기반 편집 방식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프레임워크 중 하나로 다음 그림의 가운데 이미지를 출력해낸 드래그 겐이 있습니다. 수정을 원하는 포인트를 선택해 드래그하여 타겟 포인트를 정함으로써 이미지에 대한 시멘틱 일관된 편집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드래그겐은 픽셀 수준의 제어에서 인상적인 편집 결과에도 불구하고 괜히 고유한 모델 용량으로 인하여 이 방법이 적용 가능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반면 라지 스케일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의 경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고품질 이미지를 합성하는 강력한 기능을 보이지만 정확한 공간 제어를 달성할 수 있는 디퓨전 기반 편집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텍스트 인베딩을 제어하여 편집을 하는 방법 등이 존재하기에 이미지를 편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자들은 디퓨전 모델이 적용된 최초의 인터랙티브 포인트 기반 편집 방법인 드래그 디퓨전을 제안합니다. 대규모 프리트레인된 디퓨전 모델의 드래그 디퓨전은 드래그 겐보다 훨씬 더 나은 일반화된 성능을 보이며 이미지 편집에서 정확한 공간 제어를 보여줍니다. 그러한 예시로 다음 피겨의 드래그 디퓨전과 드래그 겐의 생성된 이미지를 비교했을 때 그 차이를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피겨 2는 원본과 드래그된 이미지를 시뮬레이션하는 비디오에서 두 개의 프레임이 주어졌을 때 주성분 분석 PCA를 사용하여 다양한 디퓨전 스텝의 윤회 피처 맵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 시각화를 통해 해당 드래그 기반 편집과 같은 스트럭처 기반 공간 제어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시멘틱 및 지오메트릭 정보를 포함하는 싱글 디퓨전 스텝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자들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그림의 경우 t가 35일 경우 싱글 디퓨전 스텝, 그 저자가 이야기하는 싱글 디퓨전 스텝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저자들의 어프로치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디퓨전 레이턴스가 생성된 이미지들의 스페셜 레이아웃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드래그 기반 편집 구현을 위하여 적절하게 선택된 싱글 디퓨전 스텝의 레이턴스를 최적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어프로치 실험에서 정성 및 정량적 평가를 통해 범용성과 일반성을 실증하기 위하여 드래그 벤치라는 드래그 기반 편집을 위한 최초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드래그 벤치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릴레이트 워크입니다. 해당 파트에서는 자세한 설명보다는 관련된 주제의 간략한 설명과 예시를 하나씩 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너레이티브 이미지 에디팅입니다. 제너레이티브 이미지 편집에서 겐 기반의 방법으로 스타일 겐을 이용한 이미지 편집과 탐색을 위한 모델인 스타일 플로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겐이 모델 용량 한계와 실제 이미지를 겐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변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 방법들의 일반성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해당 주제에서 디퓨전 기반의 경우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디퓨전 모델은 라지 스케일 학습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방법이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해 이미지를 편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밀한 픽셀 수준의 공간적 제어가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포인트 베이스드 에디팅입니다. 세밀한 편집을 가능하게 하는 포인트 기반 편집 방법을 다룹니다. 이 접근 방식은 특정 포인트를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편집하여 인트로덕션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드래그 겐이 그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겐이 한계로 인해 일반성에 제약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디퓨전 모델을 사용한 새로운 방법을 저자들이 제안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라인 디퓨전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라는 저자들의 주요 메소드에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인데
로라는 딥러닝 모델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원래의 모델 파라미터를 유지합니다. 모델이 원래 파라미터 W0는 고정되어 있으며 미세 조정할 때는 새로운 파라미터 델타 Y만 학습됩니다. 낮은 랭크 행렬 학습을 진행합니다.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는 델타 W를 A, B로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A와 B는 각각 작은 크기의 행렬로 이들의 곱을 통해 원래 파라미터 행렬을 보정합니다. 또한 파인 튜닝 과정을 거치는데 학습 과정에서 A와 B를 학습하며 모델이 다른 파라미터는 업데이트 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 효율성이 높다고 합니다. 로라는 대규모 딥러닝 모델의 미세 조정을 위해 설계된 혁신적인 방법으로 로우 랭크 어프로시메이션을 통해 파라미터 수를 줄이고 학습 효율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대규모 모델에서 효과적이며 메모리와 계산 리소스를 절약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합니다. 주로 언어 모델의 다운스트림 작업에 사용되었으나 최근 디퓨전 모델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메소드 파트입니다. 본 논문은 스테이블 디퓨전 1.5를 모델을 베이스로 구현되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VAE, 디퓨전 모델, 그다음 컨디션과 관련된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VAE를 도입하여 더 작은 차원인 레이턴트 스페이스 Z에서 디퓨전 과정이 진행되기에 더 적은 컴퓨팅 자원 하에 퀄리티 높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디퓨전 모델 파트에서는 디노이징 과정의 유넷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디퓨전 과정에서 디노이징 과정을 수행하는 유넷이 구조도입니다. 이후 논문의 주요 메소드가 해당 유넷 구조의 셀프 어텐션 블록에 대하여 이야기하기에 그 구조를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요 메소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피겨는 드래그 디퓨전의 메소드 오버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래그 디퓨전은 크게 세 가지 키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 아이덴티티 프리저빙 파인 튜닝, 두 번째로 레이턴트 옵티마이제이션, 세 번째로 리퍼런스 레이턴트 컨트롤의 세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아이덴티티 프리저빙 파인 튜닝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트는 이미지 편집 과정에서 원본 이미지의 중요한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과정입니다. 로라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모델의 전체 파라미터를 변경하지 않고 로우 랭크 어프로시메이션을 통해 일부 파라미터만 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손실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세타는 원래 모델 파라미터이고 델타 세타는 미세 조정을 통해 학습된 추가 파라미터입니다. 간단하게 이 손실 함수는 노이즈 맵 입실론과 모델이 예측한 노이즈 맵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 파라미터 델타 세타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입력 이미지의 아이덴티티를 더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조정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노테이션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알파 t, 시그마 t의 경우 시간 단계에 따른 노이즈 스케줄링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데이터와 노이즈 간의 비율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디퓨전 레이턴트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스테이지는 사용자가 지정한 편집 명령에 따라 디퓨전 모델의 레이턴트를 최적화하여 원하는 이미지 편집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핸들 포인트를 타겟 포인트로 정확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먼저 레이턴트 옵티마이제이션에 들어가기에 앞서 디퓨전 모델의 레이트 스페이스로 매핑하는 과정인 DDIM 인버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DDIM은 디퓨전 모델의 역방향 과정을 통해 이미지에서 레이턴트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이후 레이턴트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레이턴트 옵티마이제이션으로 그 세부적인 과정으로 모션 슈퍼비전과 포인트 트래킹이 진행됩니다. 모션 슈퍼바이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식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왼쪽 위 수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K번째 모션 슈퍼비전 이터레이션에서 N개의 핸들 포인트와 그에 대응되는 타겟 포인트를 각각 H와 G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픽셀 위치 HIK는 각각 SIK, YIK 쌍을 뜻합니다. 또한 HKI를 중심으로 한 변의 길이가 ER1 플러스 1인 정사각형 패치는
오른쪽 맨 위에 수식과 같이 정의됩니다. 모션 슈퍼비전의 K번째 이터레이션에 대해 최적화 문제의 목적 함수는 다음 LMS와 같이 정의됩니다. 입력 이미지는 Z0로 표시되고 T번째 스텝의 DDIM 인버전의 결과는 ZT로 표시됩니다. 대문자 F는 유넷의 출력 피처 벡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입력으로 ZT가 주어지면 끝에서 두 번째 유넷 블록의 피처맵 FZT는 모션 슈퍼비전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서 Z의 KT는 K번째 모션 슈퍼비전 후에 T번째 스텝의 레이턴트이고 펫 Z0T의 경우는 또 ZTZ를 의미합니다. 또한 SG 오퍼레이터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건 스탑 그레디언트 연산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DI는 i번째 핸들 포인트에서 i번째 타겟 포인트로의 정교화된 방향이고 M은 사용자가 지정한 이집 마스크입니다. FQ 플러스 DI 햇 ZKT에서 Q 플러스 DI가 정수가 아닐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스킹 되지 않은 영역이 변경되지 않도록 권장하므로 두 번째 항에서는 윤의 피처 대신 디퓨전 레이턴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햇 ZKT가 주어지면 먼저 햇 ZKT-를 얻기 위해 DDIM 디노이징의 한 스텝을 적용한 다음 햇 ZKT-1에 마스킹되지 않은 영역을 햇 Z0 T-1은 ZT-1과 동일하게 정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햇 ZKT는 각각 모션 슈퍼비전 이터레이션에서 LMS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나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텝을 수행하여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해당 수식은 가장 아래의 수식과 같습니다. 굉장히 수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말로만 설명하기에는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시 LMS에 대해서 각 항의 역할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자면 LMS의 첫 번째 항은 핸들 포인트의 이동을 위하여 손실 함수를 계산한 것이고 두 번째 항은 편집되지 않은 영역이 원래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교화하는 항입니다. 다음으로 포인트 트래킹입니다. 모션 슈퍼비전 업데이트가 햇 ZKT를 변경하기 때문에 핸들 포인트의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퓨전 레이턴트를 최적화한 후에 핸들 포인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하여 포인트 트래킹을 수행하게 됩니다. F의 ZKT와 FJT를 사용하여 새 핸들 포인트를 추적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사각형 내에서 nearest neighbor search로 각 핸들 포인트를 HKL을 업데이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스테이지로 레퍼런스 레이턴트 컨트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레퍼런스 레이턴트 컨트롤을 통해 모델이 원본 이미지와 편집된 이미지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 단계에서 모델은 셀프 어텐션 모델을 사용하여 원본 이미지의 텍스처와 내용을 참조하여 최종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이 경우 제가 이전에 리뷰했었던 스타일 얼라인드 논문과 약간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해당 논문에서도 셀프 어텐션의 키와 밸류 벡터를 이용하여 편집된 이미지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최종적으로 일관된 텍스처와 내용을 가진 편집된 이미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익스페리멘트입니다. 우선 해당 논문의 저자들은 스테이블 디퓨전 1.5를 베이스로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고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적용한 모델을 구현하였다고 합니다. 모델의 세부적인 하이퍼 파라미터의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실행 시간의 경우 로라 파인 튜닝이 25초, 레이턴트 옵티마이제이션의 10에서 30초, 최종 디노이징 과정에 1에서 2초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인터랙티브 포인트 베이스드 이미지 편집 성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인 드래그 벤치라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205개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총 349개의 핸들 및 타겟 포인트 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0가지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평가 매트릭으로는 이미지 피델리티 이하 IF와 민 디스턴스 이하 MD를 사용하게 됩니다. IF는 편집된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는 이미지의 전체적인 시각적 품질과 정체성을 유지하는지 평가합니다. IF 점수가 높을수록 원본 이미지의 정체성이 잘 유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MD는 편집된 이미지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핸들 포인트가 타겟 포인트로 얼마나 잘 이동했는지를 측정합니다. 즉, 이미지 편집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매트릭입니다. MD 값이 낮을수록 모델이 사용자가 지정한 대로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동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퀄리터티브 에밸리에이션입니다. 해당 피겨를 통해 드래그 디퓨전 모델이 드래그 겐에 비해 더 그럴듯한 편집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드래그 겐에서와 같이 포즈 조정 및 로컬 변형을 달성하는 것 외에도 드래그 디퓨전은 콘텐츠 채우기와 같은 타입의 편집도 가능하다는 것을 피겨보이 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겨보이 A를 잘 보시면 드래그한 수영장이 확장된 이미지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D 1.5뿐만 아니라 SD 1.5의 다양한 변형 스펙트럼에 걸쳐 디퓨전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에 대한 드래그 기반 편집이 잘 수행된다는 것을 해당 피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저자들의 어프로치의 일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퀀터테티브 어널라이시스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저자들의 어프로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정략적인 평가를 수행합니다. 우선 드래그 디퓨전과 드래그 겐을 비교합니다. 또한 어프로치의 각 구성 요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각각 파인 튜닝 및 리퍼런스 레이턴트 컨트롤 등이 없는 드래그 디퓨전 모델도 또한 평가합니다. 피겨8은 드래그 벤치 데이터셋과 이전에 언급한 IF 및 MD, M트랙에 대하여 그 그래프를 표시한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데이터셋의 평균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X축은 MD를, Y축은 IF를 뜻하며 그래프의 좌측 상단 모서리에 위치할수록 더 좋은 결과임을 나타냅니다. 파인 튜닝이 없는 모델이 MD 값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수치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리퍼런스 레이턴트 컨트롤의 경우 IF의 값이 감소했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를 통해서 또 드래그 디퓨전 모델이 드래그 겐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피겨 라인을 통해 각 구성 요소의 효과에 대한 시각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벌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우선 인버전 스텝이 수와 관련된 에벌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저자들은 T를 10, 20, 30, 40, 50 스텝으로 설정하고 드래그 벤치에서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때 T는 50은 순수한 노이즈 레이턴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해당 피겨 A의 각 T 값에 대해 IF와 MD 값을 평가합니다. 이때도 모든 매트릭은 드래그 벤치 데이터셋에서 평균으로 얻습니다. IF 측면에서 T가 증가함에 따라 단조 감소가 관찰됩니다. MD의 경우 처음에는 감소하다가 T 값이 높을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프를 해석할 경우 디퓨전 레이턴트는 T가 너무 작을 경우 변화에 필요한 플렉시빌리티가 부족하고 반대로 T가 너무 클 경우 편집에 불안정한 디퓨전 레이턴트가 생겨 원본 이미지의 아이덴티티를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감안하여 적절한 IF를 유지하며 가장 낮은 MD를 달성하기 위해 저자들은 T를 35를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피겨는 T의 값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의 적절한 T 값이 어떻게 정성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프로저빙 파인 튜닝 스텝의 수와 관련된 오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다음 피겨 B는 드래그 벤치 데이터셋에서 각각 0, 20, 40, 60, 80 및 100의 아이덴티티 프리저빙 파인 튜닝 스텝스에서의 결과들입니다. 초기에는 스텝 수가 증가함에 따라 MD는 가파른 하락 추세를 보이지만 IF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는 아이덴티티 프리저빙 파인 튜닝이 드래그 기반 편집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스텝이 진행됨에 따라 MD와 IF가 모두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로라의 긴 파인 튜닝이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지 않음을 보입니다. 따라서 실험 결과를 고려하여 저자들은 기본적으로 80스텝에 대한 파인 튜닝을 수행합니다.
해당 비교는 전 슬라이드의 그래프의 정량적 평가를 입증하는 시각화 자료입니다. n이 80 이상인 경우 그 미만일 경우와 다르게 특별한 아티팩트가 생성되는 것 없이 좋은 결과를 출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회 피처 맵과 관련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다양한 블록이 윤회 피처 맵을 사용하여 레이턴트 옵티마이제이션을 감독하는 효과에 대하여 연구합니다. 저자들은 각각 윤회 디코더의 4개의 서로 다른 업샘플링 블록으로 출력된 피처 맵을 사용하여 드래그 벤치 데이터셋에 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결과는 해당 슬라이드에 피겨 C에 나와 있습니다. 보다시피 유넷이 피처 블럭이 깊어질수록 IF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MD는 먼저 감소한 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하위 블록의 피처 맵에는 더 거친 시멘틱 정보가 포함된 반면 상위 블록에는 더 낮은 수준의 텍스처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위 블록의 피처 맵에서는 정확한 공간 제어를 위한 세분화된 정보가 부족한 반면 상위 블록인 피처 맵에는 드래그 기반 편집을 구동하기 위한 시멘틱 및 지오메트릭 정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해당 실험의 결과로서 유네 디코더의 세 번째 블록에서 생성된 피처 맵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며 가장 낮은 MD와 상대적으로 높은 IF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피겨는 이전 슬라이드의 결과를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클루전입니다. 해당 논문은 디퓨전 모델을 이용한 포인트 기반 이미지 편집의 새로운 접근법인 드래그 디퓨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방법론은 겐 기반 방법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더 일반적이고 유연한 편집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해당 방법론은 이미지 편집에서 높은 정밀도와 일관성을 유지를 함을 보입니다. 또한 드래그 벤치라는 새로운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제시함으로써 드래그 디퓨전의 성능 평가 및 다른 이미지 편집 기법들과의 비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리미테이션으로 핸들 포인트 중 일부가 정확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단의 피겨 11이 그 예시라고 합니다. 핸들 포인트 부분이 타겟 포인트까지 이동된 이미지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부정확한 포인트 트래킹 및 레이텐트 옵티마이제이션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혜 학생 발표 수고 많았고요. 혹시 질문 있는 학생들 질문 먼저 하고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